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업 이민 프로그램, 오아시스라 그러죠. 오아시스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그 다음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질의응답과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령우라고 합니다. 주로 창업자와 관련된 컨설팅, 그다음에 강의, 그다음에 심사,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거기에 대한 응답, 그다음에 오아시스 비자와 관련된 질의응답, 그리고 오아시스 참여자 모집 관련된 유의사항, 그리고 기술 창업 비자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들, 그다음에 경남 지역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정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이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건지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 외국인 유학생들, 특히 이제 창업을 원하는 유학생들,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들, 이제 외국인과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 그리고 응답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일 많이 묻는 거죠. 네, 이러한 오아시스 과정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는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당연하게도 오아시스 교육을 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따로 특별히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제 비용이 무료니까 그러면 교육 자체가 어, 좀 부실하다든지 이렇지는 않을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오아시스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강사들이나 이 프로그램 자체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주로 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 변리사, 그 다음에 컨설턴트, 그 다음에 정부 관료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아시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오아시스는 기술 기반과 무역 기반 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무역 기반. 물론 이제 방점은 기술 기반 창업 쪽에 이제 조금 더 무게가 주어집니다만은 무역 기반 과정은 개인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술 기반 창업 비자를 받으려면 D84죠. DA4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술 기반 오아시스 과정을 이수를 하시고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조금 나죠. 그래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어, 특허 출원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입니다. 특허 출원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 그래서 이러한 사업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기반 스타트업 관련된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제품을, 대한민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려는 외국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통된 게 있다면, 예, 식당, 도매, 소매
이런 것들만 전문으로 한번 하고 싶어요. 예, 이거는 안 됩니다. 무역업은 주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물론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입은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입만 한다는 것은 이 무역 관련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 그 중에서도 수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반드시 특허 출원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이어야만 한다는 거. 예, 그게 좀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그렇다면 비자 발급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 창업 준비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창업 비자를 받기 바로 전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창업 준비 비자는 D10-2라고 합니다. 이 창업 준비 비자는 6개월씩, 그러니까 6개월씩 최대 2년 동안 발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씩. 그러면은 6개월에 한 번씩 비자 연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에 비해서 기술 창업 비자 DA4 기술 창업 비자는 매년 1년씩 연장을 합니다. 매년 1년씩 사업을 하는 동안 발급이 되고 무역 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역 실적에 따라서 1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역 실적이 부족하다든지 없다든지 하게 되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비자 발급 기간, 특히 기술 창업 비자와 관련된 이 1년짜리 비자가 사실 좀 짧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미국이나 영국, 유럽 같은 경우와 대비해 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 창업 비자가 사실 그렇게 기간이 긴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 쪽에서 노력을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아시스 참여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오아시스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거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대상자가 외국인 창업자입니다. 외국인 창업자. 외국인 창업자가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적인 아이템을 조금 더 구체화한 상태, 뭐 완전히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 그리고 서류적으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준비가 된 상태라야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창업 비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요. 법인 설립은 당연히 자본금이 들어가겠죠. 자본금은 1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의 구체화,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줘야지만이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 비자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업 아이템이 구체성을 띠고 있고 시제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야지만이 그 유효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이 준비가 좀 덜 되었다면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빡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 비자 같은 경우 D91이죠. D91 같은 경우는 현지에 대한 시장 조사, 그 다음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구체화된 상태라야 됩니다. 꼭 이렇게 안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대한민국 제품을 해외에 갖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현지 시장 조사, 그리고 거기와 매칭이 되는 우리나라 제품이 어떤 게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이 있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수출과 관련된 통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 쪽에 기본적인 조사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 오아시스의 지원 내용과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아시스 교육은 기창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창업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타당할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외국인의 창업에 필요한 비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영리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비자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비자를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자금이 되겠죠. 자금 없이는 사실은 어떤 거라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사업화 자금 등의 투자는 사업 아이템 준비 상태에 따라서 연결된 기관,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주로 투자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 그리고 엔젤 펀드, 그리고 펀드 기능을 가진 은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러한 연계된 기관과 조인을 해서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거 한다고 해서 꼭 사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약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자본금이 1억이잖아요. 그죠? 이 1억인데, 그렇다면 이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외국인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오아시스 기관이나 국가가 그 해당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어떠한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지분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걸 할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는 지원 프로그램이지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경영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지분을 획득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국인 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상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참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내가 나의 현재 상황, 외국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 사업 아이템, 현재 사업 상태, 비자 상태, 상담 내용을 그냥 바로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전화도 가능하지만 주로 이제 이메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여기서는 지금 KPC라고 되어 있는데 KPC는 정부 기관은 아니고 정부 산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종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 열 몇 개 정도 있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해서 직접적인 대면 장소를 이제 안내를 하고 이제 만난 미팅 시간을 이메일로 전달 드리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담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오아시스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자, 오아시스 프로그램의 수료증 유효 기간은 언제쯤이 될까?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아시스 수료증은 이제 교육을 한번 받고 나면 별도의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별도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이 될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 빼고는 특별히 별도의 수료와 관련된 유효 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오아시스라고 했으니까 국내에 있는 단체 기관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단체나 기관, 학교 또는 이제 외국 정부 이런 중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창업을 희망한 그룹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서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내주면은 아마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고 상담 시간을 별도로 잡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아시스 교육에 교육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장소, 내용은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내용입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 오아시스 교육 프로그램 외에 오아시스와 관련된 비자와 관련돼서 자주 묻는 질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아시스 교육 프로그램이 기술 창업, 무역 창업과 관련된 비자 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아시스와 관련된 비자와 관련된 비자 발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장 자주 묻는지 어떤 식으로 응답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일단은 이제 창업 준비 비자 다음이 이제 D8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업 비자인데, 기술 창업 비자죠. 그거를 하기 전 단계가 창업 준비 비자 D102입니다. 요거와 관련된 신청 서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기술 기반 창업을 하고 싶은 외국인 창업자는 창업 준비 비자부터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102 비자는 오아시스 참가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 참가자만. 그 외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그래서 보통 최초 6개월 단위로 3회 추가 연장, 그래서 최대 2년까지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는 당연하게도 뭐 신청서라든지, 그 다음에 패스포트 여권이죠. 그 다음에 규격화된 사진, 포토카피입니다. 포토카피. 그 다음에 오아시스 수료증, 그 다음에 학위증명서 4번 또는 추천서, 그리고 점수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어디에 묵고 있는지에 대한 체류지 입증 서류, 그 다음에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체류비 입증 서류, 이거는 주로 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서 유학을 간다든지 교환학생을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 상사 주재원으로 갈 때도 이런 체류비 입증 서류, 보통 말하면 장고증명서가 되겠죠, 그죠? 장고증명서를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창업 비자. 일단 창업 준비 비자를 받고 나서 기술 창업 비자를 신청을 한다면 어떤 서류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술 창업을 하고 싶다면 창업 준비 비자를 통해서 D102를 통해서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창업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102, DA4 비자는 오아시스 참가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창업 비자 DA4는 최초 1년 발급입니다. 최초 1년 발급. 그리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동안 매년 연장하면 돼요.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연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 1년에 한 번씩 연장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치려고 좀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이제 여권, 그 다음에 사진, 외국인 등록증, 학위증명서, 그 다음에 점수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입증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했다고 이제 한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법인 등기부와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입증 서류, 그 다음에 잔고증명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무역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역 비자는 D91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아시스 수업을 들어야 되고 무역 비자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최초 1년 발급입니다. 그리고 매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DA4랑 같죠. 그래서 관련된 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까지 거의 유사한데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무역 전문 교육 오아시스 플러스 4 수료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4번. 자, 창업 준비 비자 D10-2 이제 연장 수리는 6개월에 한 번씩 연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서는 기본적인 서류에 포함해서 지식재산권 입증 서류와 체류비 잔고증명서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자, 창업 비자 연장 서류를 보겠습니다. DA4. 자, 기본적인 서류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가 뭐냐면, 일단 법인 통장, 그 다음에 구매 계약서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냈다는 증명서, 그 다음 부가가치세 에디드 텍스죠? 예. 과세표준 증명원,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증명,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무역비자 연장 서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서류에다가 수출 실적 확인 증명서, 그 다음에 수출 신고 필증, 그 다음에 세금 완납 증명서, 그 다음에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수출입 활동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장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보고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이 오아시스 프로그램 참여자의 모집 관련해서 유의된 사항, 어떤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아시스 프로그램 참여 기관은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KPC, 청산성 본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기관은 이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이미그레이션 센터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약을 맺고 이제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이고요. 여기는 주로 KPC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글로벌 투자 이민 센터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몇 개가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또는 외국인을 도와주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기관들을 필수적으로 아마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서강대라든지 경북대라든지 전남대 뭐 이런 서울 쪽에도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앞서 1편에 그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 관련된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 기관 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오아시스 프로그램 참여 기관은 창업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창업진흥원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창업진흥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투자 이민센터라든지 KPC라든지 대학에 지원을 해주고 소위 말하는 관리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오아시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을 짜고 집행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AB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이런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할 때 외국인과 관련된 입증된 서류만 받고 선정이 되면 지원해주는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 강의에서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이 되면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내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 오아시스 참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제 참고사항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참여자 모집 공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2024년도에는 아직 참여자 모집 공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를 대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 비자 및 기술 창업 준비 비자를 희망하는 해외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외국인을 모집하는 그런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한해서 참여 및 수료가 가능하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은 안 됩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불법 체류자는 불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자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은 이 지원 사업의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업의 개요를 보게 되면 일단 사업에 대한 목적은 교육이라든지 멘토링, 법인 설립 이런 것과 관련된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해외의 우수 인재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려고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법인 설립 및 창업 활동을 목표로 하여야 되고요. 자, 기술 창업 비자 DA4, 기술 창업 준비 비자 D10-2를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한 내용은 뭐냐? 오아시스4, 창업과 관련된 소양 교육, 오아시스5, 창업 코칭 및 멘토링, 오아시스8, 법인 설립 지원. 법인 설립 지원은 점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오아시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내용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몇 명 정도 모집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에 한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상권, 전라권, 충청도 이렇게 해서 총 권역별로 30명 이내, 30명 내외죠. 그래서 합쳐서 1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지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청 자격은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기술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창업자, 갈로 열고 예비 창업자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업 소양 교육, 코칭, 법인 설립 지원, 오아시스 4, 5, 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온 오프라인 창업 교육입니다. 온 오프라인 총 20시간이고요. 오아시스 4 같은 경우에 창업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서 국내 관계된 법령 투자 유치 교육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아시스 5, 오아시스 8 관련된 내용도 보시면 되고요. 자, 운영 일정과 관련된 경우는 보통 2, 3일 정도 금, 토, 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수도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3일 정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오아시스 4, 5, 8과 관련된 이 교육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출입국 관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마케팅 총 20시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오아시스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조사, 여기서 말하는 시장조사는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 팔기 위해서 대한민국 제품을 외국에 팔기 위한 시장조사를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창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창업 전문가와 1대1로 전문적인 코칭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을 할 때 이제 점수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1인당 최소 3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1회에 2시간씩, 총 3회 이상 6시간 이상
이렇게 돼야지만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 8의 경우에는 자, 법인 설립을 하려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법인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기는 일단 법적인 문제가 조금 크고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준비된 절차, 그 다음에 행정 서류, 업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과정 종료 후에 발급이 되고 이제 종료 이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수증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급을 합니다. 다음, 신청하고 접수는 자기 외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편한 곳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나눠져 있고요. 이 서버 문제로 인해서 마감길 당일보다는 한 2, 3일 전에 미리 접수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예, 그걸 좀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오아시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비자 오아시스 프로그램인데 이게 원래는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링크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링크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삭제가 돼서 한국 스타트업 비자 오아시스 프로그램 코리안 스타트업 비자닷컴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비자닷컴. 제출 서류는 예, 영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문으로 하셔야 되고요. 신청서, 그다음에 여권 사본,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서약서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방식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면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업로드를.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청할 때 유의사항을 먼저 볼게요. 자, 한국 내 기술 창업 관련 활동 목적의 참여자가 아닌 단순 체류 연장 목적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프로그램 자체가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사업 활동이 아닌 단순히 한국의 관광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단순 체류를 위해서 또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단순 체류를 위해서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합니다. 또 하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공고문, 그다음에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다든지 한국 실정법을 위반한다든지 신청서라든가 사업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기재를 했다든지 또는 도용을 했다든지 누락했다든지 이러면 참여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공고문과 법무부 전담기관 안내 자료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연히 그 신청한 외국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신청 시에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해서 제공되는 사업계획서 양식으로만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글 프로그램 또는 MS 워드, PDF 방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나서 유의사항도 또 있습니다. 오아시스 운영 매뉴얼 동의사항을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프로그램 참여 완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업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정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80%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체류 상태가 건실하지 못하다든지 향후 비자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이거는 만국 공통이죠. 다른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80% 이상 출석을 하지 못했을 때도 당연히 이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동안에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요청할 때 자료 제출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기타 사항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기 앞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자 발급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업 준비 비자 D10-2를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기술 창업 비자 D8, DA4를 이제 신청을 하실 때는 요건이 있습니다. 발급 요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취득 예정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득 예정자는 제외입니다.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점수제에 따라서 총 448점 만점입니다. 448점 만점에 80점 이상 점수를 득점해야 되고 필수 항목은 반드시 한 개 이상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448점 중에 80점 이상 점수니까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게 되면 창업비자 점수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관련된 사항을 따야 되는데 이 80점 얻기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허가 없다든지 뭐 이런 또는 프로그램을 듣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80점을 맞추기가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해야 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협동조합도 됩니다. 협동조합도 설립을 하셔야 되고, 유한회사, 그 다음에 책임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 경우에 법인을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등기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회사 가장 많은 형태가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법원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등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법인을 등기부터 하고 그 이후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필수 항목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권은 IT 쪽으로 했는데 내가 도소매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법인을 내가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법인 설립만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완료를 조건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6개월 안에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으면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체류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부여받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해당 법인 설립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본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하는데 한국인이 설립자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지식재산권 등록 점수가 큰데 일단은 출원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 발명, 그 다음에 오아시스 9의 경우에 2명 이상이 공동 보유한다든지 또는 출원 발명의 경우에도 이때는 점수를 대표자 수만큼 나눕니다. 그래서 디자인 출원이 예를 들어서 10점인데 한 개가 3개를 했다 손 치더라도 10점만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2명이다. 2명이서 공동 보유했다. 그러면 5점만 준다는 겁니다. 2명 이상이면. 3명이면 3.3점이 되겠죠. 다음. 자, 기술 창업 준비 비자 D10-2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DA4를 받기 전 단계죠. D10-2는. 자, 한국 내 전문 학사를 따거나 또는 외국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가 일단 기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OECD 내 지식재산권 보유자, 중기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가자, 글로벌 창업 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해서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학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아시스 중 하나 이상 해당자 또는 창업 이민 점수제 필수 항목 1개 이상 해당자. 그러니까 필수 항목 점수를 다 맞춰도 필수 항목에 대한 점수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체류 기간 연장은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최대 1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마다 연장. 여기서도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출원자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 50점 이상 해당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자, 앞에서 우리가 오아시스 프로그램, 비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기술 창업 비자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금 외국인 창업의 이제 명감 이렇게 어둠과 밝음과 어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K창업 대박을 꿈꾸고 한국에 온 외국인들 1년 만에 짐 쌉니다. 그리고 한국말이 서툴러서 폐쇄적인 문화다. 그래서 외국인의 K창업이 외면받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된 내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스타트업 관련해서 비자를 발급받은 그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이 요구는 되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 창업 비자 DA4 발급 건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오아시스 참여자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 참여자 수입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경우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수강생이 1000명이 넘었는데 기술 창업 비자 발급 건수를 보시게 되면 발급 건수는 사실 몇 건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교육은 1000명이 들었는데 기술 창업 비자 신규 발급 건수는 3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3.7%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창업 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도 약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걸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참 궁금하네요. 그죠? 자, 다음. 자,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일단은 외국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투자 유치를 받을 기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파트너라든지 직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 문제.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언어와 투자 유치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문화도 물론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신문에서 발췌를 한 내용인데 기술 창업 비자 발급, 창업 보육을 받기 위해서 창업 이민 종합 지원 시스템 오아시스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은 1000명이 넘는데 매년 1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했던 스케일 스타트 그랜드 챌린지라는 행사에는 독일,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22개국에서 2,653팀이 몰려서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자를 취득하고 창업 준비를 다 하고 창업 법인까지 설립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외국인 입장에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발급한 비자가 총 111건이고요. 그 중에서 절반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났다고 봅니다. 총 227건을 발급했는데 현재 유효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수가 110건 정도니까 약 반 정도가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왜 포기하고 갔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국내 창업 관련 제도가 일단 제도적인 장벽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문화 자체도 조금 폐쇄적인 부분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외국인 기술 창업 비자를 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가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사이상 보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문 학사이상 따면은 인정은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설립 절차 중이어야 되고 그리고 총점 448점 중에 80점 이상을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획득을. 근데 이게 문제점이 이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만 448점 중에 80점이니까 이게 배점이 낮아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 항목들의 요구를 보면 그 수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특히 이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이런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이 창업 진입에 대한 허들이 조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OECD 국가에 등록한 특허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든지 이런 지식재산권, 특히 IP 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출신이라든지 동남아 출신이라든지 남미 쪽 출신들이 만약에 특허를 출원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한다면 자국에서 특허 출원한 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안에 해당되는 30 몇 개 국가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수 충족 항목을 보니까 특허 등을 등록하거나 보유하거나 또는 출원하거나 발명자이거나 1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그 다음에 연구비자로 3년 체류, 발명 창업 대전 3위 이내 입상, 뭐 이런 것들은 이게 필수 충족 항목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게 사실은 점수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필수 항목을 충족한 뒤에도 또 추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초과 점수를 제치울 수 있는 선택 항목이 자본금이 1억 이상입니다. 미화로 한 8, 9만 불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를 소지했다든지 또는 학사나 석사를 소지했다든지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이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점수를 따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와시스 프로그램을 거쳐서 기술 창업 비자를 발급받아도 이게 2년, 3년이 아니라 1년마다 비자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1년마다. 그리고 단순하게 비자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갱신할 때마다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초기 창업을 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 요인으로 어,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주로 이제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 그다음에 OECD 국가 내에서도 좀 유력 국가들 중심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스타트업과 인재 유치를 위해서 창업자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장벽이 높았다가 지금은 계속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과 달리 법적인 요건이나 또는 지식자사권 같은 전제 조건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스타트업이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 사업성을 위주로 비자 발급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점수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을 많이 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주요 국가의 창업 비자 관련 정책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사학과 특별정책 IER이라 그래서 신청자와 그 가족들까지 최초 30개월 체류 기간을 보장을 합니다. 2년 6개월이죠. 그리고 괜찮으면 추가적으로 30개월 연장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승인이 없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영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전문 인력에 발급하는 티어 1 비자의 디지털 기술의 범주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장 5년 동안 60개월 동안 영국에 머무를 수 있고요. 추가 5년 연장 가능한 합쳐서 10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테크네이션 비자 스밋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ICT 분야 혁신 활동 증명 시에는 무기한 거주 자격. 그러니까 딱히 기한을 자체에 유효 기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 프렌치 테크 비자라 그래서 외국인 창업자, 근로자, 투자자를 위한 비자 발급 패스트 트랙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초 발급 시에 4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체류증을 줍니다.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는 1년이 난데 때에 따라서 2년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사실 2년은 발급받기 어렵고요. 창업자 본인만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은 되지 않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 그다음에 5년간, 최장 10년간, 때로는 무기한까지 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오렌지 카펫이라 그래서 다른 거 보지 않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만을 심사해서 비자를 발급합니다. 되게 사업 아이템이 좋다면 비자 발급하는데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에 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한국인들 이쪽으로 관광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비EU 회원국 출신 창업자에게 5년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임시 거주 허가서 취득 시 우대 조건을 제공해서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덴마크라 그래서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는데 2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업 계획만 좋으면은 무기한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죠. 싱가포르. 자, 현지에 주소를 보유 시 법인 설립이 가능. 그리고 싱가포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외국인이 주식 100% 소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따지니까 우리나라가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법무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내용적으로 조금 보완할 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각 해외 나라들의 사례를 봤는데요. 미국이 60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IER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IER이라는 것이 외국인 사과 특별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사과 특별 정책.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스타트업들은 그동안에 국토안보부에서 사례별로 검토하고, 이게 미국의 9.11 사태 때문에 되게 빡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돼야지,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했는데,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스타트업 비자와 달리 의회 승인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5년 내 창업회사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 10% 이상 지분 확보, 미국 내 투자자들로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투자 유지, 약 3억이죠. 미국 정부기관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기관 지원금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당 3명까지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 최초 30개월의 체류 기간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적에 따라서 최대 3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외의 다른 국가로의 출입도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업하기에 가장 쉬운 국가죠. 다국적 기업은 약 7,000개, 스타트업 수가 약 39,000개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주주가 1명 이상, 관리자 1명, 비서 1명, 법인 설립 비용 1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당연히 주식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에, 아까 좀 전에 제가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럽은 정량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혁신성, 그 사업 아이템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해서 비자 발급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티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프렌치 테크 비자, 덴마크는 스타트업, 덴마크, 에스토니아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대부분은 디지털과 관련된 ICT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사업 계획이나 아이템이 좋다면 초기 5년, 최장 무기한까지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으면 영국 내에서 또는 유럽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조금이 아니죠.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우리나라 법무부도 아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거고요. 아마 이거와 비슷한 내용으로 어, 좀 프로그램 내용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폐쇄적인 문화 제도가 조금 있어요. 물론 외국인에게 친절한 것도 있고 다 좋지만은,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스케일업을 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뭐 꺾인다기보다는 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 창업 비자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주요 국가들처럼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고 전산화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오프라인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국내 시스템은 행정 절차가 매우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창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창업에 관련된 규제는 많이 풀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법적인 규제라든가 서류적인 절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창업자한테 그대로 적용하기는 사실 무리가 조금 있죠. 그래서 특히 외국인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 절차를 인지하고 실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간에,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신청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죠? 이런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민자 종합 지원 시스템을 전담하는 조직이 조금 필요하고, 이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부록으로 경남 지역 외국인 지원 기관 한번 볼게요. 일단 경남대학교 안에 유학생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유학생 서비스 센터는 경남대학교로 유학 온 유학생들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해주고요. 비자 연장, 변경 등 출입국 관련 업무와 더불어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 서비스 센터는 당연히 이제 경남대학교로 유학 온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유학생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원 시내에 보게 되면 창원 외국인력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유학생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 외로.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인력 공급이나 네트워크를 이런 창업 외국 인력 지원센터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창원 지역이나 이 경남에 잘 정착해서 살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남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했을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 인력 지원센터, 그다음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등을 잘만 네트워크 시킨다면 우리가 앞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겪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인력 공급이었습니다. 인력 공급. 이 인력 공급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자, 이상으로 1시간 조금 더 지났네요. 1시간쯤에 걸쳐서 이 오아시스 프로그램의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